자, 과제 풀리를 V벨트 풀리를 그리는 거에서 A3 용지에다 한쪽 단면도로 그린다. 그리고 등각 투상도에 지시가 없는 구속과 모서리의 라운드는 R2이다. 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그리도록 하는데 먼저 주의해서 볼 것은 이 상세로 설명해 놓은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풀리를 먼저 그릴 때는 일단 중심선을 잡도록 하겠는데, 지금 잡는 중심선은 여기에 중심선을 잡을 거예요. 자, 요거의 중심선을 잡으려면 먼저 중심 마크에서부터 요 방향으로 중심선들을 그려 놓을 거고요. 자, 라인 이용해서 중심선 도면층에서 현재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맞춰 놓고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위아래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절반만 이런 식으로 그린다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중심선을 먼저 그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풀리 입장에서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입니다.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풀리의 형상을 모든 것을 다 그리게 돼요. 제일 처음으로 그려져야 될 형상이, 풀리를 그릴 때는 제일 처음으로 그려져야 될 형상이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이에요. 자, 이 중심선의 값을 보려고 하니까 2.7이라고 해가지고 바깥 둘레에서부터, 즉 120파이가 바깥 둘레를 나타내는 치수인데, 얘에서부터 2.7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름에서 반지름으로 이거 들어가는 셈이죠. 2.7이 반지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셈이죠. 그런 것을 가려면 반지름 치수 이것을 R2.7을 지름 치수로 변경을 해야 되겠어요. 지름 치수로 변경하면은 반지름은 곱하기 2 하면 지름 치수가 돼요. 그런 거로 5.4가 되겠죠? 5.4가 되겠죠? 이 5.4를 120에서 빼고, 그러면은 120에서 5.4를 뺀 것으로 계산을 하면은 4.6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요것을 찾았고, 얘를 우리는 첫 번째 그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을 첫 번째 그릴 객체라고 생각했을 때, 또 이거를 옵셋을 가야 된단 말이죠. 옵셋을 가려고 하면은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파이 114.6을 컨트롤 옵셋 들어가서 컨트롤 8 퀵칼큘레이터로 해가지고 반지름 치수로 또 바꿔야 되죠. 요렇게 계산해서 이 값을 찾아서 옵셋 값으로 활용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옵셋 해가지고 컨트롤 8 해가지고 114. 114. 그냥 다시 할게요. 114.6 나누기 2 엔터 해서 57.3 나왔을 때 적용 버튼 눌러서 자, 명령행에 이 값이 반영이 됐습니다. 엔터 한 번 더 받고 요 중심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띄워주면 요것이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이 완성된 거죠. 그런 다음에 요 화면을 확대한 상태고요. 자, 이 디테일 화면을 좀 확대해 놓고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가 풀리를 그릴 때는 첫 번째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 요것을 1번으로 그렸다면, 두 번째로 작업해야 될 거는 L0 값을 나타내는 이 8이라는 치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규격에서는 얘를 L0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 거로 이 세로 방향 중심선에서 4mm씩 띱니다. 요거는 중심 마크에서부터 그렸던 세로 중심선이죠. 얘를 좌우로 4mm씩 띄우면 L0 값인 8을
작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mm씩 옵셋 할게요. 자, 이렇게 L0 값을 잡았으면 L0 값인 8로 이거를 이렇게 띄었고,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교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사 풀리의 경사면을 36도 경사면을 XL 라인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XL 라인으로 이 교점에다가 선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면은 36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36도에 대해서 이렇게 절반 딱 잘라서 보면은 얘가 18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XL의 각도를 생각했을 때 이게 90도에서 18도가 덜 가는 각 72도를 써야 됩니다. 그런 거로 XL 엔터해서 각도 옵션 엔터 해가지고 이 값을 72 엔터해서 통과점으로 요 L0와 호칭 지름의 교점을 클릭해주면 무한선을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경사진 이 선분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XL 엔터, A 엔터, 72 엔터, 통과점으로 얘를 잡아줄게요. 자, 이럴 때 이 화면이 교점이 잘 안 잡히면 축소해 놓고 찍으면 교점이 잘 잡혀요. 자, 그리고 요거는 미리 외형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경사를 잡아준 거고요. 그럼 L0를 잡느라고 이 좌우로 4mm씩 옵셋 띄었던 이 선은 필요 없습니다. 지웁니다. 이번에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에서 2.7 올라가 있는 이 선을, 바깥 둘레를 나타내는 이 선을 잡을 건데요. 요 선을 갖다가 이렇게 띄우는 값, 이것을 규격에서는 KS 규격에서는 K 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K 값을 잡기 위해서 2.7로 다시 옵셋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을 2.7 해가지고 옵셋을 합니다.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외형선으로 바꿨고요. 자,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이게 기준이 돼서 계속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에서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값 6.3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것은 KS 규격에서 K0라고 표현을 합니다. 규격표에서 아예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호칭을 해요. K0라는 값은 6.3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에서 6.3으로 옵셋해서 내리면 되겠어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외형선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요쪽의 것은 규격에서 여기는 R1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여기는 R2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쪽은 R3라고 표현을 합니다. KS 규격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R1의 값을 R 두 군데 R0.5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렛 명령 들어가고요. R 값을 0.5로 기입할 거고요. 트림 모드는 트림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필렛 0.5를 적용할게요. 자르기 모드예요. F 엔터, R 엔터, 0.5 엔터. 그리고 트림 모드도 확인할게요. 트림 모드는 자르기로 해서, 그러면 요 선을 클릭하고 요 선을 클릭해서
필렛 들어갔어요. 여기도 좀 더 확대할게요. 밑에 있는 여기는 R 값을 1 주라고 해놨죠. 필렛 역시 가서 반지름은 이거로 가고 트림 모드는 이거로 와서 R1로 해가지고 필렛을 적용할게요. 자, 필렛 역시 R 값을 1로 바꾸고 트림 모드는 앞전에 쓴 거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선과 선을 바로 클릭해서 적용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풀리 형상에서 여기 요 선하고 필렛하고 요 선하고 필렛하고 요렇게까지는 완성한 거예요. 이번에는 요 선을 보도록 할게요. 요 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이라고 치수가 나와 있죠. 즉 중심 마크에서 그려놨던 중심선 요것을 10으로 옵셋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것을 10으로 옵셋 합시다. 자, 10으로 옵셋하고 난 다음에 요거 요렇게 매치 프로퍼티에서 바꿔놨고요. 그럼 여기에 또 필렛을 적용해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여기가 R3라고 해서 KS 규격의 값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만은 지시가 없는 구속과 모서리의 라운드는 R2이다. 이거로 그냥 퉁칠게요. 여기에 이 치수가 아예 생략이 되어 있죠. 여기 상세 쪽에도 생략이 되어 있죠. 원래는 규격에서 이야기하는 R3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값을 여기에다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요 문제지에서 넣을 수 있는 힌트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R2를 그냥 적용을 할게요. 자, 그럼 이거 필렛으로 간다는 얘기죠. 필렛 R값 2 트림 모드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요거 반장님도 질문했던 이야기인데 요 선 요거를 좀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그려놓은 거에서 요것이 120파이라고 해가지고 지름값이 어쨌든 바깥 둘레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잡아야 될 거는 요 선을 잡고 싶은 거예요. 요 지름값을 잡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해놓으면 헷갈리겠다. 여기까지가 90파이라고 프린트에는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위에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 둘 다 지름에 대한 치수죠. 지름에 대한 치수는 뭡니까? 원이 있고 이렇게 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요렇게 되는 이야기죠. 120파이. 그리고 또 요렇게 그려서 흉내를 내자면 요렇게 되는 서클이 있다면 요것은 90파이가 흉내에서 그려놓은 거죠, 제가.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120에서 90파이 쪽에 가는 이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지름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를 반지름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반지름.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게 반지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90을 120파이에서 빼면 30이 나오고 요거를 나누기 2 하면은 15가 됩니다. 자, 이 15라는 값이 바로 요 반지름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선분을 15mm 해가지고 옵셋 값으로 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선을 향해서 이렇게 각진 모서리로 얘가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각진 모서리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 선도 쓸 거기는 하지만 어차피 미러에서 쓸 거기 때문에 얘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거로 이럴 때 저는 필렛 0을 쓰면 좋다고 그랬죠. 트림 모드이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렛 0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선을 마저 찾아야 되죠. 여기까지는 됐죠? 요 선을 찾아야 돼요. 요 선을 찾아야 되는데 힌트는 여기에 두께값이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역시 이 세로방향 중심선, 최초에 그린 세로방향 중심선에서 얘를 4mm 옵셋하면은 이 8mm 요것이 폭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요 8mm가, 그죠? 두께값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요 세로방향 중심선을 4mm 이렇게 옵셋해서 띄웠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매치 프로퍼티에서 요거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역시 이 안쪽에 필렛이 디테일에 표시돼 있죠. 우리는 요렇게 필렛도 적용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역시 지시가 없는 구속과 모서리의 값은 R2였다. 이거 지문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필렛을 R2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필렛 바로 가죠. R값 2 트림 모드는 살아 있으니까 그냥 갑니다. 선 익스텐드에서 맞추고 하지 마시고 필렛 바로 하면 이렇게 떨어진 것도 연결돼요.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제 미러할 준비가 끝난 거죠. 요래 얘네들을 세로 방향 중심선 이거를 대칭 기준으로 삼아서 이 짝으로 이렇게 샥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미러 갑니다. 요거까지 선택해 줬고. 자, 그러면 이 미러가 됐으면 여기 필렛 얘를 기준으로 트림해서 정리해 주면 되네요. 요거를 트림. 자, 여기까지 하면은 풀리의 벨트가 이렇게 물리는 영상을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를 왜 V벨트 풀리라고 하느냐, 여기에 제가 빗금을 칠하고 있는 형상이 벨트예요. 벨트 고무 벨트예요. 고무 벨트의 단면이 V자형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얘를 V벨트가 감기는 형상이다 해서 V벨트 풀리라고 이런 부품을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은 벨트가 풀리에 감겼을 때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나타내는 선이 아니에요. 위치의 근거가 되는 선인 셈이에요. 제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앞 시간에 이야기하던 것 중에 중심선의 역할이 위치의 근거가 되는 선으로 중심선을 쓴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거인 셈이에요. 풀리에 V 벨트가 감겼을 때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이라는 거를 1.3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풀리에 대한 규격을 명시할 때도 KSB 1400 재질 주철 뭐 그렇게 쓰고, 호칭 지름을 나타낼 때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거를 114.6을 먼저 쓰고, 호칭 지름도 쓰고, 그 다음에 그 보스의 형상 쓰고, 뭐 그런 재질 뭡니까 거칠기나 정밀도 그런 것들 표현하고, 풀로다가 풀리의 이름을 호칭할 때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것도 무슨 타입이 A 타입이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호칭 지름이 들어가요. 호칭 지름도 풀리의 이름에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갔지만.
자, 이 호칭 지름이 무슨 역할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이 좀 너무 길어요. 여기 중심선이 필요 없이 너무 길죠? 요거를 잘라낼게요. 브레이크 명령 쓰면 되죠? 브레이크 BR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정리하고 또 여기서 잘라서 정리하고. 확대했더니 조금 더 자를 필요가 있겠네요. 좀 더 길다. 요 정도로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 중심선을 브레이크 명령 BR 브레이크 명령으로 적당히 잘라서 정리를 좀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 편에 풀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아래쪽에 중간 형상을 보도록 합시다. 중간 형상 얘를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중간 형상을 보면은 얘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림의 측면, 요렇게 제가 빗금칠하고 있는 것을 림의 측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저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규격에서도 이런 형상이 있을 때는 림의 측면이라 표현을 합니다. 쇠로 된 형상이고 굴러가는 형상이고 이러할 때 이런 것을 이 자체를 림이라고 많이 표시하고요. 그리고 림의 측면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셈이에요. 그죠? 자, 이 림 측면하고 이 보스 이렇게 구멍이 뚫려 가지고 구멍이 안쪽에 뚫리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바깥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런 형상들을 우리는 보스라고 많이 표시해요. 보스 이런 형상을 보스라고 표현하는데 림 측면을 나타내는 이 모서리 선하고 보스의 모서리 선하고가 동일선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서 치수가 풀리의 림 측면에서도 20으로 나왔고 이쪽에서도 20으로 치수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치수가 중복된 게 아닙니다. 치수가 중복된 게 아니에요. 요쪽의 거는 림의 측면에서부터 치수를 20으로 낸 것이고 요것은 보스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치수를 표시한 거예요. 그런 거로 이 두 가지는 치수가 중복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림의 측면이고 요거는 보스의 외곽에서부터 외곽까지 폭을 나타내는 치수예요. 그런 거로 치수가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을 동일선상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했어요. 자, 그것을 이해를 했다면 자, 그려져 있는 거에 요 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도 되겠네요. 그죠? 요 선이 이렇게 내려가도 되겠어요. 이거는 익스텐드 명령을 쓰면 되겠죠. 익스텐드 명령의 목표 객체는 중심 마크를 이용해서 그려놓은 수평 중심선이죠. 여기까지 익스텐드해서 쫙 늘리면 되겠네요. 익스텐드. 자, 그러면 림의 측면과 보스의 측면이 일치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스 형상을 마저 잡아야 되겠어요. 보스 형상 잡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보스의 외경, 여기서 외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외경 바깥 지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바깥 지름이에요. 바깥 지름이란 뜻이에요. 글씨를 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외경은 바깥 지름 30이 되고요. 30파이로 이 외경을 잡으려면 이 중심선을 얼마 옵셋해야 돼요? 지름이었던 거를 반지름으로 바꿔야 되죠. 30파이였으니까 이거 15로 옵셋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요.
치수를 잘 읽으셔야 돼요. 옵셋에서 15 해가지고 요 중심선을 위로 15만큼 옵셋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지금 보스의 외경을 했어요. 지금 안에 축이 들어갈 구멍을 생각했나 본데 이거 아니에요. 보스의 외경부터 저는 그려요. 바깥에서부터 그려와요. 자, 그러면 얘를 외형선으로 바꿀 것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트림해 가지고 잘라서 없애면 되겠어요. 자, 트림 갑니다. 먼저 트림 해놓고 매치 프로퍼티 할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매치 프로퍼티에서 자, 요렇게 해놓고 요게 보스의 외경을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 화면을 좀 확대했는데요.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에도 보시면 요렇게 얘네들이 보스의 외경하고 풀리의 요 두께 8mm 두께로 표시하는 요것이 요 외형선이 만나는 부분이 필렛이 적용돼 있죠. 요게 필렛 값을 얼마를 적용해야 될까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그렇죠, R2를 적용하면 돼요. 그죠, 정재씨? 네. 그러면은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필렛 옵션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렛의 옵션을 노 트림으로 갈게요. 트림 모드로 가면은 한쪽 하고 나면 이 선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수평선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거로 노 트림으로 옵션을 반드시 쓰시기 바래요. 그리고 R 값을 2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렛이 추가가 되죠. 필렛 추가되면 트림 모드를 두 번째로 써가지고 트림을 두 번째로 써서 트림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지우는 거예요. 또 이 아래쪽도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필렛을 먼저 노 트림으로 쓰고 트림으로 교차하는 선들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자, F 엔터. 트림 모드는 노 트림으로 가고 R 값은 2로 가고 다중 옵션을 써야 되죠. 다중 M. 자, 그러놓고 요렇게 필렛 적용하면 이제 요게 있으니까 트림을 쓸 수 있죠. 트림 해가지고 흰색으로 표시한 필렛이 트림의 칼날이고 잘려질 거는 요렇게를 잘려질 거로 날려야 되죠. 트림. 윈도우로 셀렉트 하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날리고 요렇게 날리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풀리에 적용된 보스 형상 30파이짜리에 대한 것을 작업한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에랑씨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7.5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15파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풀리 형상에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축을 꽂을 거거든요. 축을 꽂을 거예요. 축을 꽂기 위한 구멍이 15파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5파이짜리를 잡으려면 이 중심선을 얼마만큼 옵셋하느냐? 반지름으로 역시 가야 되죠. 이때 이게 7.5인 거예요. 옵셋 7.5. 자, 그러면 옵셋 7.5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띄웠어요. 자, 얘는 매치 프로퍼티에서 헷갈리지 않게 외형선으로 바꿔줘요. 자, 트림 갑니다. 자, 요 선과 요 선을 칼날로 잡고 바깥의 것들을 트림하면 되겠죠. 자,
이 과제에서 이야기하기를 한쪽 단면도로 작성해 달라 했습니다. 한쪽 단면도로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한쪽 단면도면은 여기만 해칭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밑에 얘는 이렇게 되는 애는 외형선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 이해되셨죠? 한쪽 단면도, 그죠? 어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 단면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로 미러 할 때는 이 외형선 풀리에 이거하고 외형선하고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요거를 포함해서 아래로 대칭 기준은 얘를 잡고서 미러를 할게요. 요렇게 미러 할게요. 바깥의 선 잡고 화면을 확대해서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과 이럴 때 윈도우로 셀렉트 하는 게 편하죠? 그죠? 요렇게 해서 엔터. 대칭 기준을 잡을 때 여기 잡아서 직교를 켜놨습니다. 두 번째 점은 직교 켜놨으니까 이미지 좀 딱 잡으면 되죠. 네? 요 선도 쓸 거예요. 요거요? 요거? 요렇게 된 거? 조인으로 하나로 연결할 거예요. 이거를 지우면 큰일 나요. 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굴곡진 거를 이걸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나 본데 땡이에요. 왜 땡이냐면 림의 측면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회전하면서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형선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투상이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일단 조인 명령 J 엔터 해가지고 조인 명령으로 얘네들을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연결해 줘서 하나의 선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중심선을 또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명령으로 여기 찍어 가지고 여기를 없애고, 브레이크 명령으로 이렇게 없애고, BR이죠. BR 해가지고 이렇게 중심선들을 없애버릴게요. BR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중심선을 이렇게 자르고,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BR 해서 이렇게 자르고. 자, 뭐 짜투리 남은 것들은 선택하고 뭡니까 이레이저 명령으로 지웠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들은 남았어요. 자, 이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도 반대편에, 아래쪽 반대편에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도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그리시면 투상에서 투상선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1점씩 감점이 되는 요소예요. 자, 그러면 요거 미러 하셨죠? 자, 이제 도면층 컨트롤에서 현재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바꾸고 해치 명령을 써서 단면 표시를 할게요. 자, 현재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맞추시고요. 해치 명령을 사용할 때 제가 주의하시라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패턴 안시 30일로 바꿔달라고 했죠. 안시 30일. 그리고 뭡니까 그 일반 모드로 선택을 반드시 확인하고, 내부 점 선택 경계를 확인할 때는 내부 점 선택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해칭을 넣을 영역이 스크린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여기 영역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영역이 하나 있을 거고 요렇게 영역이 하나 있을 거고 나눠져 있어요. 중심선 때문에 영역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4번 영역을 이렇게 클릭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해칭 갑니다. T 엔터. 자, 또 감춰져 있죠. 요거 이렇게 열어서 고립 영역 탐지 경계는 일반으로 이렇게 잡고 패턴은 안시 30일 잡고 경계를 점 선택 요 버튼 눌러서 경계를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서 요거 하나 찾고 또 바로 이어서 옆에 있는 요 경계를 찾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경계 클릭해서 찾고 여기도 경계를 클릭해서 찾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엔터 해치 명령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릴까봐 한 번 더 반복을 하자면 H 엔터 T 엔터 설정창이 떴을 때 고립 영역 창 탐지 요거 안 보이면 화살표 눌러서 확장 찾아주시고 고립 영역 탐지가 일반으로 반드시 옵션을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쓰셔야 되고 해치의 그 패턴은 안시 30일로 쓰시고 점 선택으로 경계를 찾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서 경계도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또 여기도 안쪽으로 경계 안쪽으로 클릭하고 경계 안쪽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클릭 경계 안쪽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클릭 엔터 종료. 이렇게 해서 풀리를 반 단면 한쪽 단면으로 현재 외형선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 외형선만 있는 것까지 했는데요. 요거 마무리하려면 사실 여기 이렇게 외형선이 더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더 나와야 돼요. 이렇게 더 나와야 돼요. 요거는 점심 먹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 풀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봅니다. 이 형상이 이렇게 회전 형상을 간다고 하면 요런 모서리들 필렛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 요런 부분들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표시하는 부분 요거 보이죠? 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요렇게 형태가 이렇게 홈지는 것도 그렇고 요런 것들을 선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표시할 때 얘네가 각져 있는 형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각져 있는 형상은 아니에요. 필렛이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각져 있는 형상이 회전이 돼서 형상이 생성된다면 이렇게 모서리 선을 만드는 게 정확한데 필렛으로 이렇게 있는 형상에 대해서 이게 회전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띄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필렛이기 때문에 필렛 모서리이기 때문에 그 각진 모서리가 아니라서 선을 그릴 수 없다 해버리면 이 상태로 놔두면 이 풀리의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모서리 선을 잡아 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화면을 확대해 보시면 아래쪽에 화면을 확대해 보시면 오전에 그 선의 용도 투상할 때의 용어들 이야기할 때 외형선으로부터 연장해서 긋고 가는 실선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이 가는 실선 추가한 거에서부터
요렇게 해갖고 치수를 표시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필기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형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서리 형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그럴 때도 가는 실선으로 연장하여 긋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자, 현재 도면층이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죠. 가는 실선. 자,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예요. 자, 이거를 가는 실선으로 연장하여 그으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켜놓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라인을 뭡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게 요거를 라인 그리려면은 각도 가지고 상대극좌표 해가지고 또 그려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트림 해가지고 얘를 잘라내고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브레이크 명령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끝점 자르고, 여기서 여기 끝점까지 자르고,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된다 그러죠. 짜투리가 남았네.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얘네를 할 때 필렛에 트림 모드로 해가지고 반지름을 0으로 해서 다중 한번 써가지고 요렇게 해주면 필렛 0 하면 이렇게 각진 모서리로 얘네들이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두 군데 있고 밑에도 더 있죠. 밑에 걔네들도 마저 잡아볼게요. 자, 필렛 갑시다. 자, 트림 모드를 트림으로 바꾸고, 반지름 값을 0으로 바꾸고, 다중 옵션을 써서 얘하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하고 자, 어디를 필렛 0으로 작업했냐면 여기 이렇게 네 군데를 필렛 0으로 작업했어요. 쌤, 여기는 왜 안 해요? 여기는 어차피 이 림 테두리가 림 측면에 테두리 모서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안 한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각진 모서리를 잡아가지고 선을 이렇게 긋기 위해서 필렛 0으로 해서 각진 모서리로 만든 거예요. 자, 화면을 확대해 봅시다. 여기가 R2 위치인데,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쯤을 확대할게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요거 브레이크로 제가 자른다고 얘기했죠. 브레이크 해가지고 여기를 1번 딱 찍고 호의 끝점 2번 딱 찍어서 요 사이 라인을 잘라 버릴게요. 여기도 찍고 해가지고 요 사이의 라인을 잘라 버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얘네를 가는 실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브레이크에서 자르고 나머지를 가는 실선으로 만든다. 자, 갑시다. 여기를 첫 번째 점 찍고 후에 끝점에다가 반복해서 요거 찍어 가지고 여기를 끝점 잡아주고, 그러면은 이 선을 선택해서 얘네들을 가는 실선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각진 모서리로 바꿔놨던 또 다른 필렛 자리로 갑니다. 요것도 역시 브레이크 해갖고 여기서 잘라서 호의 끝, 여기서 잘라서 호의 끝. 그러면 얘도 또 가는 실선 변경합시다. 매치 프로퍼티 한번 해갖고 요거 있으니까 매치 프로퍼티 해갖고
가는 실선 이렇게 바꿔놓고 그 옆에 거도 해볼게요. 요것도 브레이크로 또 정리할게요. 브레이크. 그럼 요거로 해볼게요. 각진 모서리로 바꾸기 필렛 0으로 간다는 거예요. 필렛 F 엔터 F 엔터 트림 모드 확인 트림으로 가고 그리고 R 반지름 값은 0 다중 쓸 거니까 M 엔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거를 다 할 거니까 M 다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모서리 선택하면 각진 모서리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거 하던 거 이어서 이야기하면 자,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로 자르는 중인데 브레이크로 마저 잘라야 되는 건데 얘를 이렇게 잘라 놓고 자, 이렇게 잘라 놓고 얘도 가는 실선으로 적용을 합시다. 가는 실선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거도 여기 아래쪽에 거도 마저 할게요. 여기 거도 마저 할게요. 자, 요것도 브레이크 해가지고 자, 요래 잘랐어요. 자, 얘도 가는 실선으로 도면층 바꾸고 그러면은 총 요쪽 모서리 여기를 꼭지점들을 필렛 0으로 해가지고 외형선에 연장해가지고 각진 모서리가 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네 군데를 그런 다음에 이거를 브레이크 명령으로 해가지고 여기 자르고 해서 이렇게 터트려 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모서리 꼭지점에서부터 라인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라인을 긋는데 이 모서리가 생기는 것을 긋는데 참 외형선 도면층으로 바꾸고요. 외형선 도면층으로 바꿔서 라인을 여기 꼭지점에서 출발해요. 보이죠? 요거 꼭지점. 여기 꼭지점에서 출발해요.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중심선 요거까지 퍼펜큘라로 올라가요. PER 퍼펜큘라 PER 이렇게 올라갔나요? 또 여기 각진 모서리 꼭지점 요거에서 시작해 가지고 요거 보이죠? 여기에서 시작해 갖고 여기 중심선까지 또 올라가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쌤, 그러면은 이거를 어차피 미러에서 이렇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미러에서 넘긴다고 치면 사실 요쪽의 것들은 외형선 연장에서 긋지 않고 이거를 바로 미러에도 상관없는 거였죠.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놔두고 단 이거를 그냥 미러에서 가면 안 됩니다. 미러에서 가면 안 돼요. 제도의 규칙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철판이에요. 철판인데 휘었어요. 또 이렇게 철판을 휘었어요. 이것을 평면도로 표시할 때 절곡이 된 지점을 이렇게 일부분의 선만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외형선 연장에 긋고 여기에서부터 요거를 평면도로 이렇게 따가고 외형선 연장에서 긋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고 접힌 지점, 꺾인 지점을 표시할 때 이렇게 바깥 외형선에서부터 간격을 띄워서 시작점을 잡고
그리고 반대쪽에도 간격을 띄우고 라인을 마무리해서 접히는 지점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이런 방법처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브레이크로 해가지고 요만큼을 자릅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로 해가지고 이거를 잘라요. 여기가 이렇게 굽어지는 형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각진 모서리가 아니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로 이렇게 조금 끝을 조금 잘라버려요. 여기까지 됐나요? 브레이크로 요거를 잘라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인쇄했을 때, 출력했을 때 요런 식으로 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좀 더 잘라도 되긴 되겠는데 조금 더 잘라줍시다. 조금 더 보이게 요 정도. 자, 이렇게 했으면 이 두 개의 선을 이제 미러 할게요. 미러. 자,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해주면 위에는 한쪽 단면이고 아래쪽은 외형선을 위주로 표시해서 삼각법의 형상으로 표시가 된 거죠. 정투상으로 요거는 아래가 표시가 됐어요. 위는 단면도법을 적용해서 그려진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이브 잠깐 해놓고 상세도를 그리는 작업을 해볼게요. 상세도. 제가 요거에다가 그 프린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요거를 디테일이라고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자, 요거는 지금 1대1로 그려져 있긴 해요. 요거는 1대1로 그려져 있긴 해요. 부분 확대도, 제도 책에서는 부분 확대도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얘를 2대1 정도로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고 얘를 상세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표시도 하고, 상세도로 확대하는 부분을 표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좀 설명해 볼까 해요. 자, 화면은 어느 쪽 화면으로 가냐면 단면도의 위쪽으로 가주세요. 단면도의 위쪽. 찾았죠? 자, 여기에서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정렬해 놓고 상세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요렇게 상세도의 경계, 상세도를 그리려고 하는 일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경계, 요거를 갖다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할 거예요.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는데 요 프린트처럼 원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보통 엘립스로 많이 잡는데 실무 그 연습할 때는 우리가 엘립스로 많이 잡는데 그냥 서클로 가는 실선 갑니다. 가는 실선. 자, 요래 놓고 서클 들어가는데 이 형상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중심을 근처점 해가지고 한 여기쯤으로 잡을게요. 중심을 근처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쯤으로 잡을게요. 보이죠? 커서 위치 보이죠? 제 커서 위치. 네, 여기로 잡고 그 다음에 한 요정도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요거 제대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서클 그릴 수 있죠? 자, 물론 이거를 배치 탭으로 넘겨가지고 파일로 만들고 하는 상세도 그리는 요령이 건축이나 토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도면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안 써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세도를 만들 영역을 잡아놓고 요렇게 크로스 1번 2번 찍어 가지고 크로스 셀렉트 해서 얘네를 카피해 가지고 카피할 때 크로스 셀렉트 해 가지고 얘네들을 이쪽으로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스케일 명령으로 얘네를 2배로 확대해 버려요. 그래 놓고 선들이 딸려온 것들 이렇게 뭐 딸려온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트림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 자, 일단 카피 명령으로 뺄게요. 크로스 셀렉트 한다고 그랬죠.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하고 기준점은 뭐 바깥에서 잡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바깥에서 잡아도 이렇게 빼요. 카피 됐죠? 됐나요? 이렇게 카피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스케일 명령 주기 전에 트림부터 먼저 합시다. 아까 이야기해서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해야겠는데 트림의 가위 역할을 할 객체는 서클이에요. 그러고 교차되는 애들 밑에 것들을 다 날려버려요. 근데 해칭 명령으로 넣은 해칭 객체도 클릭하는 순간 트림으로 날아갑니다. 자, 트림 할 때 해칭 객체도 잘려진다는 거. 내기할까요? 그래요. 트림 갑시다. 자, 요거를 가위로 잡고 엔터. 일단 이렇게 샥 대충. 오, 되죠. 이게 트리밍 객체로 이게 싹 날아가요. 해칭 객체도. 자, 그러면 요렇게 됐으면 이제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얘를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케일 명령으로 얘를 확대할게요. 스케일 명령으로. 자, 이 객체를 카피해 놓고 트림으로 정리해 놓은 객체를 선택을 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은 여기쯤으로 잡는 게 낫겠죠. 여기쯤으로 기준점을 잡는 게 좋겠죠. 자, 여기쯤으로 잡고 2, 2배 커졌나요? 네. 자, 그러면 요게 상세도가 된 겁니다. 상세도를 그리기 위한 준비가 끝났어요. 자, 이때 쌤, 해칭선은 이거의 폭과 이거의 폭이 지금 달라졌는데요? 그죠? 2배가 되느라 해칭의 간격, 폭이 해칭선과 해칭선의 폭이 달라졌죠. 자, 놀라지 마세요. 이것도 매치 프로퍼티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재씨? 매치 프로퍼티가 참 유용한 명령이에요. 매치 프로퍼티가 특성도 적용하고 레이어 속성도 가져오고 뭐 스타일 속성도 가져오고 매치 프로퍼티 이거 없으면 좀 어쩔 뻔했니?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세도 만드는 거를 그 투상 만드는 거를 했는데 치수 명령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치수 명령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상세도를 지시하기 위한 인출을 이렇게 지시선으로 인출해 가지고 여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x라 표시하고 요 아래쪽에는 x 2대1 뭐 이런 식으로 넣는 상세도에 대한 개별 주소 표시를 해볼게요. 개별 주소 표시. 자, 이때 이렇게 지시선으로 인출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명령은 오늘 처음 보시는 건데 큐리더라는 명령을 쓸 거예요. 큐리더. 자, 일단 큐리더의 절차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큐리더는 이렇게 해가지고 단축키가 QL이 돼요. 쌤, 그냥 리더 기능 쓰면 안 돼요? 리더 기능이라고 해서 LE라는 명령도 있는데 리더 기능을 쓰게 되면 화살 촉이 정렬이 안 돼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큐리더를 많이 씁니다.
큐리더 같은 경우는 치수 스타일의 영향을 받고요. 거기에다가 큐리더를 이용해서 기하공차와 데이텀을 만들기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리더를 중심으로 저는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큐리더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S 엔터 해가지고 설정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작업할 것은 큐리더에서 이것이 뭐 주석 탭에서 설정 항목이에요. 주석 항목에서 이거를 그 여러 줄 문자로 갈 것인지, 뭐 아니면 공차를 큐리더를 이용해서 기입할 건지 나눠져요. 지금 우리는 여러 줄 문자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설정 항목에서 또 지시선 및 화살표 요 항목에서 화살촉이 있고 없음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또 화살촉도 보통 이런 식으로 빈 화살표가 있고요. 이렇게 내부를 채운 닫고 채움이 있고요. 우리는 화살촉을 닫고 채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텀을 만들 때는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이런 옵션들도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지시선 및 화살표 항목에서는 주로 화살표 닫고 채움으로 요거를 간다. 현재는 그렇죠. 공차 표시할 때는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부착이라는 탭이 있는데, 부착이라는 탭은 지금은 안 쓸게요. 지금은 안 쓸 건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밑줄, 여기까지는 요거는 지시선이 되고 요거는 인출선이라고 이야기도 하겠고, 요래 했을 때 여기에다 텍스트를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인출선이라고 제가 표시하는 거, 인출선이었던가? 하여튼 자, 이 수평으로 이렇게 놓인 선을 표시할 때는 부착 탭에서 맨 아래 행의 밑줄이라는 그 항목을 체크하고 씁니다. 지금 이거는 상세도 할 때는 안 쓸 거라서 제가 메모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첫 번째 점을 찍고, 여기쯤을 첫 번째 점으로 찍고, 여기쯤을 두 번째 점으로 찍고, 그러는 순간 지시선이 이렇게 생겨요. 지시선이 생기고요. 이때 두 번째 점을 찍을 때는 화살촉이 좀 보이도록 한번 찍어 볼게요. 화살촉 보이도록 찍어 볼게요. 근데 화살촉 지금 안 보이는 게 맞는데, 참, 이거 쓰면서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 없음으로 이거 바꿉시다. 없음. 이 상세도 표시할 때는 여기 화살촉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점 가고, 두 번째 점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라는 문자를 기입할 텐데, 세 번째 점 안 찍고 그냥 엔터 하는 거예요. 엔터를 엔터 세 번 하면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될 텐데, 그때 얘는 문자 높이가 5가 돼요. 문자 높이 5. 가운데 그 미들의 센터, 가운데 중심, 뭐 그거로 그냥 쓸게요. 중심, MC로 그냥 쓸걸. 이렇게 여러 줄 문자를 입력할 거예요. 자, 이런 항목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엔터 세 번 하고 나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는데, 상세도 기호를 쓰기 위해서 문자 높이는 5가 되고, 뭐 MC 자리 맞춤은 MC, 저는 보통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없다 싶어요. 자, 자리 맞춤은 MC 이렇게 해 놓습니다. 자, 일단 큐리더를 이용해서 이제 입력을 해 볼게요. QL 큐리더 단축키 되죠? 엔터. 자, 설정이라는 거를 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S 엔터. 자, 창이 떴어요. 지시선 설정 창에서
주석 항목은 열어줄 문자.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요거 열어줄 문자 그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지시선 및 화살표는 화살촉을 없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네, 없음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부착 탭은 지금 안 쓴다고 그랬죠? 부착 탭은 지금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 옵션은 맨 아래 밑줄을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자,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 첫 번째 점을 이제 지정해 달라고 해요. NEA 근처점. NEA 근처점 해가지고 여기 찍어요. 근처점 NEA.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여기쯤으로 이렇게 찍을게요. 보이죠? 여기 찍어요. 세 번째 점은 안 찍습니다. 엔터 몇 번이요? 그렇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스페이스바가 아니에요.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그냥 엔터 키예요. 자, 열어줄 문자 기입하는 것이 떴죠. 열어줄 문자 기입할 수 있도록 문자 막대가 떴죠. 여기에서 문자 높이는 몇으로 한다고요? 네, 5. 자리 맞춤은요? MC 중간 중심. 그렇죠. 자, 요래 놓고 대문자 X 입력했나요? 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되셨나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QL 엔터, 설정 S 엔터. 주석에서는 열어줄 문자인 거 확인하고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는 이 화살촉의 끝을 없음으로 바꾸고, 부착 탭에서는 지금 만질 거 없어요. 부착 탭에서는 지금 만질 거 없고 확인. 지시선에 큐리더의 첫 번째 점 지정할 때 NEA 근처점 해가지고 찍고, 두 번째 점을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찍고, 세 번째 점은 찍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엔터키라는 거. 스페이스바가 아니고 엔터키를 하나 둘 셋 누르고 열어줄 문자를 기입하기 위한 편집기가 떴죠. 자, 문자 높이는 5로 바꿔요. 자리 맞춤은요, 중간 중심 MC로 맞춰요. 자, 그래 놓고 대문자 X, 대문자로 입력해야 돼요. 대문자로.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요거는 무슨 주소란 표현을 했나요? 개별 주소란 표현을 했어요. 개별 주소. 요렇게 표시되는 것들, 상세도를 위한 요런 표시를 개별 주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얘는 개별 주소로 가려면 색깔이 이상하죠. 개별 주소의 레이어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색깔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레이어 설정에서 LA 엔터하고 확인해도 되는데 초록색이에요. 개별 주소는 초록색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아이고, 개별 주소 명령행이 이게 자꾸 보여서 그런데, 개별 주소는 초록색으로 갔어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보면은 쌤 이상한데요? 얘가 개별 주소가 돼야 되는데 이 큐리더를 쓰니까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이 들어가네요. 큐리더는 왜 이러냐면 치수 설정, 딤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요. 딤 스타일에서 문자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우리가 세팅했죠.
확인해 볼까요? 자, 치수 스타일 요거 가서 문자의 색상을 보면 얘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보이죠? 문자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큐리더는 치수 스타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자의 색상이 노란색이에요. 그런 거로 얘를 문자만 이렇게 선택하고 특성창 갈게요. 레이어를 바꿔도 되는데 색깔은 여전히 안 바뀔 거예요. 요거 선택하고 요 글자를 선택하고 여기서 레이어 도면층을 바꿔버려도 안 될 거예요. 왜? 특성창에서 이 색상 항목을 바꿔주는 게 맞아요. 찾으셨나요? 어? 치수 스타일이 그 설정이 안 됐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바이레이어로 일단 바꿔줄게요. 바이레이어로 바꾸고 나니까 현재 도면층 가는 실선으로 해서 큐리더를 그렸기 때문에 지시선도 빨간 가는 실선, 문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런 거 확인이 됐으면 이번에는 얘를 도면층을 바꿀게요. 도면층을 뭐로 바꾼다? 개별 주소로 바꾼다. 개별 주소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록색 됐죠? 그럼 밑에 보면 이제 문자 높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맞춰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한 거 있죠? 자리 맞추기를 MC로 했는데 맨 왼쪽으로 만들어지네? 그죠? 요거는 그냥 조절해도 되지만 그냥 놔둡시다. 이 상태로 놔둡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큐리더를 이용해서 인출선과 이렇게 지시선으로 해가지고 개별 주소 포함해가지고 상세도를 의미하는 부호 요런 것들을 큐리더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쓰는 거를 살펴봤어요. 여기까지는 정리됐나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도 개별 주소로 해가지고 쓴다고 그랬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여기다 m텍스트에서 개별 주소로 맞춰서 문자를 또 타이핑하는 거 귀찮아요. 요거를 카피해서 갖다 놓을게요. 카피해서 갖다 놓고 이 문자를 편집해서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카피합시다. 자, 요렇게 갖다 놨어요. 이 개별 주소를 표시하는 위치는 반드시 이 상세도의 아래쪽에 대부분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보기 좋게 한다고 뭐 이런데 위에다 표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세도의 윤곽 아래쪽에다 표시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편집을 할 텐데 얘는 애저녁에 세팅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이대로 편집만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커서 프롬프트를 맨 앞으로 보내요. 커서 프롬프트를 앞으로 보내는 거는 키보드의 홈 글쎄를 누르면 되죠. 홈 글쎄, 홈. 맨 앞으로 커서 프롬프트 갔죠. 한영 전환하고 상세도 그리고 커서 프롬프트를 엔드 글쎄를 눌러서 제일 뒤로 보내요. 됐죠? 그래 놓고 축척이 다를 경우는 표시한다 했죠. 몇으로 우리가 그렸어요? 2대 1로 그렸죠. 됐나요? 축척 참 2대 1 그렇게 풀로 다 씁시다. 축척 2대 1. 자, 한영 전환하고 종료해야 되겠죠? 한영 전환하고 종료해야겠죠? 자, 그렇고 나니까 이 자리가 좀 안 맞으니까 한 요렇게 무브로 살짝 옮겨가지고 요렇게 맞춰놔요.
우리가 도면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단면에 대한 어떤 절단선의 위치가 표시된 주석이 개별 주석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세도를 의미하는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는지 보고 상세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도면을 볼 때 제일 처음에 많이 확인들을 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잘못 표시되면은 아주 심대한 오류가 있겠죠. 여기는 X로 표시했는데 여기는 상세도 Z로 이렇게 갔다. 이건 정말 개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로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아예 이걸 카피해서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편집하고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풀리를 상세도 그리는 것까지 해서 이 과제를 가지고서 웬만한 것들은 많이 했습니다. 이 도면 파일 저장하시고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치수 기입도 또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도면 파일은 반드시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